오늘 모바일 네트워크 오픈 API에 대한 설명을 드릴 LG 플러스의 정영록입니다. 오늘은 그 오픈 API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탠드얼론 기반의 어떤 새로운 기회가 이동통신 시장에 있다. 그것이 오픈 API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API에 대한 개요, 그리고 모바일 오픈 API의 효과와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3GPP 네트워크 API의 현황, 그리고 지금 3GPP 네트워크 API의 문제점을 잠깐 이야기하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GSMA 오픈 API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SMA 오픈 게이트웨이 API의 장점인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네트워크 API와 서비스 API를 비교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GSMA 오픈 게이트웨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제너럴 콜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지금 현재 서비스 중에 있는 오픈 게이트웨이 API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 오픈 API의 미래 진화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이 지금 파란 선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 성장률이고 빨간색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연간 매출 성장률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바일 서비스는 연 3%, 그리고 이제 모바일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19%로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는 거의 정체된 매출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단점으로는 이동통신사의 매출이 그 이익이 떨어짐에 따라서 새로운 투자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줄어들므로써 전체적인 산업에 이동통신 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5G 스탠드얼론에서의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많은 통신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리얼리스틱한 그 해결 방안으로 API 플랫폼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픈 API란 무엇이냐면, 오픈 API란 외부 개발자나 회사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API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오픈 API라는 것은 모바일 네트워크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기능을 API로 만들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모바일 네트워크의 API가 필요하느냐? 이것 대한 필요성은 모바일 통신이 1G, 2G, 3G, 4G, 5G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새로운 기능이 네트워크에 추가가 되었지만 실제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는 B2C 사용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한 서드파티에 의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없고 통신 사업자는 새로운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로 인한 새로운 매출 기회가 부족한 것들이 이 현재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의 표준화된 API 네트워크 기능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모바일 네트워크 API 익스포저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오픈 API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은 통신 사업자가 제공한 오픈 API를 통해서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함으로써 크리에이티비티가 강화되고 빠른 프로토타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컨슈머들은 새로운 모바일 네트워크의 다양한 캐퍼빌리티를 이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익스피리언스가 개선이 되고요. 오퍼레이터는 이를 통해서 매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3GPP 4G, 5G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펑션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익스포즈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능으로서는 네트워크의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기능과 로케이션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폴리시 차징, 그 다음에 어널리틱 기능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한 품질들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IoT 서비스를 위한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 API가 다양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API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거를 예로 들기 위해서 실제 네트워크 API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GPP 세션 매니지먼트 익스포저 API 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특정한 품질을 제공하는 그런 API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셋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복잡한 용어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엔지니어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아규멘트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드파티 개발자가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API가 전문적이며 비직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발자로부터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면을 받아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개발자는 각 나라별로 모든 통신 사업자들의 API를 찾아서 각각 호출해야 했고 통신사별로 API 기능과 파라미터가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3GPP 네트워크 API는 사용자 사용성과 유즈 케이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API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GSMA, 글로벌한 그 통신사업자 연합인 GSMA에서 오픈 게이트웨이 이니시에이티브라는 글로벌 표준 개발을 위한 이니시에이티브를 만들게 되었고요. GSMA가 이를 기반으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요청해서 모바일 기반 서비스 API 개발 프로젝트인 카바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서비스 API 표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마라 API 기반으로 5개 분야 17개의 GSMA 게이트웨이 API가 표준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GSMA 오픈 게이트웨이 이니시에이티브로부터 의뢰를 받은 카마라 프로젝트에서는 GSMA 요청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카마라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현재 24개 글로벌 통신사를 포함해 총 48개 회원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버티컬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 가능하고 사용자 프렌들리하고 데이터 보안이 강화된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 API를 정의하고 현재까지 24개 서비스 API의 표준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어떻게 서비스 API와 네트워크 API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API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3GPP의 네트워크 API가 갖고 있던 네트워크의 컴플렉시티, 복잡성을 감추고 사용자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존의 세션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 API를 QOD라는 서비스 API로 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사용자에게는 아주 품질에 대한 직관적인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밴드위스와 딜레이, 그리고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정의하는 파이브 투플 어드레스만 정의를 하면 이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한 QoS를 API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QOD라는 API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3GPP 세션 매니지먼트 API는 수피, DNN, SNS, PDU 세션 타입, QoS 이런 일반 프로그래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네트워크 파라미터인 반면에 QOD는 모든 개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딜레이, 밴드위스,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그리고 파이브 투플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API를 호출하여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그 보안에 대한 이슈로서 이 API를 위한 그 OIDC 인증 체계를 추가해서 기본 인증 외에 백엔드 인증을 추가함으로써 투웨이 인증으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트워크 API와 서비스 API를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3GPP 세션 매니지먼트 익스포저 API를 보면 복잡한 체계의 서브스크립션 파라미터 아이디와 데이터 네트워크 네임, 네트워크 슬라이스 인포메이션, 타입 오브 PDF 세션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 용어를 다 빼고 오른쪽에 카메라 표준 API 보면 단순히 5투플 기반의 데이터를 정의하고 딜레이 밴드위스,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으로 원하는 품질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게 할당할 수 있는 QoD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API를 만들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API 기능과 파라미터가 전문적이며 비직관적이지만 오른쪽은 봤을 때 기능과 파라미터가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네, 이렇게 네트워크 API를 서비스 API로 변환하여 누구나 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GSM이 오픈 게이트웨이 API를 만들었는데요. 이 오픈 API를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최상위에 다양한 서드파티 버티컬이 컨슈머로 동작을 하고요. 이를 그 중간에 포털 또는 어그리게이터가 이를 받아서 이 사업자를 구별해서 그 사업자에 해당되는 오픈 게이트웨이로 요청을 라우팅합니다. 라우팅한 데이터를 사업자의 오픈 게이트웨이가 받으면 이 데이터를 기존의 모바일 BSS나 OSS 또는 코어 네트워크에 요청을 해서 응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API에 대한 응답을 만들어서 어그리게이터로 전달하고 어그리게이터는 컨슈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오픈 API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콜 플로우입니다. 콜 플로우 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이제 SDK가 어플리케이션 백엔드로 어그리게이터에게 서비스 요청을 하면 1차적으로 플로우에 대한 인증을 하고요. 이 5번에 보면 밸리데이트 아이디 체크를 통해서 가입자와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하고 이 인증이 성공을 하면 액세스할 수 있는 토큰을 전달하고 어그리게이터는 이 토큰을 기반으로 API에 대한 리퀘스트를 하고 이거를 받아서 오픈 게이트웨이는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한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을 주게 됨으로써 전체 엔드투엔드 콜플로우가 완성됩니다. 네, 이런 오픈 API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옵션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 사업자가 직접 포털을 만들어서 이제 B2B 어플리케이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이거는 중간에 어그리게이터나 이런 그 어그리게이터가 없이 통신사가 직접 고객을 수용해서 고객에게 B2B 어플리케이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상용화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B2B 오퍼레이터가 어그리게이터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터의 역할을 오퍼레이터가 수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게이트웨이와 어그리게이터가 모두 이제 오퍼레이터가 제공을 하는 거고, 이제 통신사 간의 통신사 간의 어그리게이터는 모든 N개 게이트웨이들과 풀메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 3가 서드파티 어그리게이터인데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2B 어플리케이션들은 어그리게이터가 수용을 하고요. 이 어그리게이터는 사업자를 식별하여 해당 사업자로 API 요청을 라우팅하고 라우팅 받은 오픈 게이트웨이는 이제 그 서비스 요청에 대해 응답하는 구성입니다. 그 대표하는 몇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이번에 TTA의 표준화가 됐던 대표적인 API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바이스 스테이터스입니다. 지금 이 API는 이 사용자가 로밍 중인지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디바이스 상태를 제공하는 API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T&T나 뭐 비보나 도이치텔레콤들이 상용화하고 있는 API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 스왑입니다. 모바일 번호에 연동된 심이 변경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심 카피나 심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프라우드에 대한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쓸 수 있는 API입니다. 많은 통신 사업자가 이미 사용화를 했고요. 세 번째는 넘버 베리피케이션입니다. 예백에 해당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맞는지 비교 결과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많은 버티컬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자 친화적인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네, 다음은 로케이션 리트리버입니다. 디바이스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GPS의 보안제로 IoT 트래킹을 기능을 제공하거나 컨테이너 위치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로케이션 베리피케이션입니다. 특정 사용자가 제공한 위치 정보와 실제 측이 결과를 비교해서 그 진위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다양한 어떤 그 프라우드 디텍션에 사용되고요. 온라인 결제, 로그인 보안 강화, 그 다음에 ATM 인증 시에 사용자 위치 기반 추가 인증으로 어떤 그 사기를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지오펜스에 대한 기능입니다. 로케이션에 대한 또 한 가지 기능인데요. 특정한 지리적 영역을 설정하고 이 영역을 들어오고 나가는 이거를 모니터링해서 입출입 정보 변경 시에 실시간 노티피케이션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마케팅 또는 사용자 접근 통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은 QOD입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QoS 리퀘어먼트를 갖는 디바이스나 서비스에 대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품질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에 온디맨드 QoS 세션을 적용하는 서비스 API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의 기술과 연계하여 품질 보장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고요. 예, 글로벌 많은 사업자들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국내 통신 3사가 국내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 협력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6개의 API에 대한 TTA 국내 표준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지금 GSM의 오픈 게이트웨이 API 리스트로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약 24개의 API가 상용 API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그리게이터 그리고 또 어그리게이터를 다시 어그리게이션하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생겨나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이 에코시스템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에릭슨이 이런 어그리게이터를 어그리게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들을 개발해서 이제 글로벌 통신사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기사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오픈 API의 미래 진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API는 네트워크의 사용자 상태 정보, 가입 정보, 그 다음에 위치 정보 등의 데이터와 QoD와 같은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래에는 더욱 발전해서 AR, VR을 지원하는 API, 그리고 AI와 머신러닝을 지원하는 API, 그리고 GPU 등의 다양한 리소스들을 온디맨드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리소스 API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양자 암호화 등의 복잡한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는 보안 API도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G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모바일 인터넷 연결 외에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로 진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상 모바일 오픈 API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